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4260님은 근데 여론조사로 장관 뽑는 거 아니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권한 행사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오진성님은 국민이 훨씬 판단이 낫다. 국민은 훨씬 발전해 있는데 야당은 구태정치로 존재감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좀 갈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네. 제가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한테도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새로운 장관 인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주말 동안 장차관 인사가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교육, 법무, 국방, 환경, 노동 이 주요 부처 장관 자리하고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문체부, 환경부 등 차관급 인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권이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예. 이 정치권에 충격파 던진 주말 장차관 종합 인사 세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종합인사 세트. 과자 종합 세트가 아니고 종합인사 세트. 생각보다 셌고요. 네. 물론 이미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좀 빨랐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발표할 줄 알았는데 예. 그 직전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나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현실로 확 접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딱 교육 김상곤, 법무 안경환, 국방 송영무 이 세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예측은 다 했는데 뭔가 좀 세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받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이 야당의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하면서 지금 강경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색깔이 뚜렷한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을 장차관에 임명을 하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보훈 인사다, 코드 인사다 네, 이런 그런 얘기 논평이 좀 나오죠. 대번 나왔어요. 예. 여간의 청문 대상자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왔는데 국회가 이번 주에 아주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왜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있죠. 이 추경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요. 예.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지금 남아있죠. 예.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인사청문회 또 개최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입니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순항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일주일.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마치 홍수를 만난 사람처럼 정신 차리기 힘들어질지 아닐지가 이번 주에 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운명의 일주일. 운명을 판가름할 일주일이 시작됐다 이 말씀. 자, 종합 세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말에 장차관 인사. 이 뉴스의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대통령은 인사로 말한다입니다. 대통령은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이런 얘기는 네. 제가 들어봤어도.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렇죠. 대통령은 인사로 말하는 거죠. 그래요? 어떤 자리에 누굴 앉히느냐 이걸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뭔지 국정 운영 방향이 뭔지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하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인사 어떻습니까? 조국 수석 안경환 후보자 모두 비법조계 인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검찰개혁 하겠다. 그렇죠. 검찰에 손 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쪽 라인과 상관없는 사람을 앉힌 겁니다. 그렇죠. 이해관계를 떠나서 할 수 있도록 예. 하겠다는 거고요. 국정원 댓글 수사로 물먹은 윤석열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하고 예. 참 나쁜 사람으로 찍혔던 노태강 전 국장을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하는 것.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좌천됐던 노태강 차관. 그래도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잠깐 예고 드리고 갈게요. 잠시 후 2부에서요. 네. 노태강 차관을 연결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인데 저희가 바로 출근하는 사람 잡아서 요즘 연결하거든요. 인터뷰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잠깐 들어보세요. 근데 결국 이 메시지는 기수 줄서기 하지 마라. 눈치 보기 하지 마라. 소신 있는 공무원 대우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결국 이거 다 하실 거예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었고요. 예. 교육개혁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패널 아줌마로 불렸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예. 결국 국방개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지난 정부 때는 망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인사 하나로 모든 메시지를 다 던졌는데 그 메시지는 뭡니까? 반드시 개혁할 겁니다. 개혁. 적폐청산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죠. 상당히 센 개혁의 메시지를 주말에도 또 던졌다 이 네. 말씀.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인간은 논란에 정면으로 맞섰다입니다. 논란에. 네. 맞아요. 이번 장관 인선 발표하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자진납세했어요.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 전액, 예.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예. 조대현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먼저 미리 공개했거든요. 조대엽 후보자. 이 당장 야당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바른정당은 청와대는 또 인사 5원칙을 어긴 인물을 내정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곧바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야당의 반응을 몰랐을까요? 다 예상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당연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반응은 알지만 제가 공약했던 건 원칙이었고 실제 적용은 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철저히 검증은 했지만 5원칙에 다소 어긋나는 하는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를 겁니다. 나는 돌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다시 던졌다고 근데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이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어.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정치공학적으로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정면으로 있어요. 돌파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맞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풀릴 것인지 예상이 잘 안 되는데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어쨌든 행간은 돌파하겠다라는 행간.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패가 다 보였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화투칠 때 광 들었는지 홍단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은 다 알잖아요. 예. 어떤 패를 들었는지 패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요. 주말 동안 장관 인선 카드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패가 보였다는 겁니다. 어허. 오늘 시정 연설에서도 얘기하고 야당 지도부 만났을 때도 말하겠지만 예. 강경화 후보자 제발 통과해 주십시오.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명초래는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사실상 네, 그렇죠. 담긴 것이다. 지금 개혁적인 인사들 지명하면서 강경화 후보자도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발표할 줄 알았는데 예, 예. 그 직전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나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현실로 확 접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딱 교육 김상곤, 법무 안경환, 국방 송영무 이 세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예측은 다 했는데 뭔가 좀 세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받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이 야당의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하면서 지금 강경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색깔이 뚜렷한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을 장차관에 임명을 하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보온 인사다, 코드 인사다 네, 이런 그런 얘기 논평이 좀 나오죠. 대번 나왔어요. 예. 여간의 청문 대상자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왔는데 국회가 이번 주에 아주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왜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있죠. 이 추경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지금 남아있죠. 예.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인사청문회 또 개최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입니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4260님은 근데 여론조사로 장관 뽑는 거 아니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권한 행사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오진성님은 국민이 훨씬 판단이 낫다. 국민은 훨씬 발전해 있는데 야당은 구태 정치로 존재감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좀 갈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네. 제가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한테도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새로운 장관 인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주말 동안 장차관 인사가 뭐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교육, 법무, 국방, 환경, 노동 이 주요 부처 장관 자리하고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문체부, 환경부 등 차관급 인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 정치권이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예. 이 정치권에 충격파 던진 주말 장차관 종합 인사 세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종합 인사 세트. 과자 종합 세트가 아니고 종합 인사 세트. 생각보다 셌고요. 네. 물론 뭐 이미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좀 빨랐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 조대현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먼저 미리 공개했거든요. 조대엽 후보자. 이 당장 야당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바른정당은 청와대는 또 인사 5원칙을 어긴 인물을 내정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곧바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야당의 반응을 몰랐을까요? 다 예상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당연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반응은 알지만
제가 공약했던 건 원칙이었고 실제 적용은 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철저히 검증은 했지만 5원칙에 다소 어긋나는 하는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를 겁니다. 나는 돌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다시 던졌다고 근데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이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어.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정치공학적으로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정면으로 느낌이 있어요. 돌파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맞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풀릴 것인지 예상이 잘 안 되는데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어쨌든 행간은 돌파하겠다라는 행간.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인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순항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일주일.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마치 홍수를 만난 사람처럼 정신 차리기 힘들어질지 아닐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운명의 일주일. 운명을 판가름할 일주일이 시작됐다 이 말씀. 자, 종합 세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말에 장차관 인사. 이 뉴스의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대통령은 인사로 말한다입니다. 대통령은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이런 얘기는 네. 제가 들어봤어도.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렇죠. 대통령은 인사로 말하는 거죠. 그래요. 어떤 자리에 누굴 앉히느냐 이걸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뭔지 국정 운영 방향이 뭔지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하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인사 어떻습니까? 조국 수석 안경환 후보자 모두 비법조계 인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검찰개혁 하겠다. 그렇죠. 검찰에 손 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쪽 라인과 상관없는 사람을 안 친 겁니다. 그렇죠. 이해관계를 떠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국정원 댓글 수사로 물먹은 윤석열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하고 참 나쁜 사람으로 찍혔던 노태강 전 국장을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하는 것.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좌천됐던 노태강 차관. 그래도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잠깐 예고 드리고 갈게요. 잠시 후 2부에서요. 네. 노태강 차관을 연결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인데 저희가 바로 출근하는 사람 잡아서 요즘 연결하거든요. 인터뷰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잠깐 들어보세요. 근데 결국 이 메시지는 기수 줄서기 하지 마라. 눈치 보기 하지 마라. 소신 있는 공무원 대우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결국 이거 다 하실 거예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었고요. 교육개혁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패널 아줌마로 불렸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결국 국방개혁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지난 정부 때는 망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인사 하나로 모든 메시지를 다 던졌는데 그 메시지는 뭡니까? 반드시 개혁할 겁니다. 개혁. 적폐청산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죠. 상당히 센 개혁의 메시지를 주말에도 또 던졌다 이 말씀.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논란에 정면으로 맞섰다입니다. 논란에. 네. 맞아요. 이번 장관 인선 발표하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자진납세했어요.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액,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